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변분 변수가 두 개인 경우 변분법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분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스템은 요런 1차원 상자였고요. 그 다음에 질량 M인 입자가 1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여기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무한되고, 여기도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되고,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 0이라서 입자는 이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참 파동함수를 구했었는데, 그랬을 때 그 해가 루트, 이게 정규화 상수였죠. a분의 2 사인에 a분의 n 파이 x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은 1보다 큰 양의 정수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가 에너지도 구했었는데, 에너지는 8ma 제곱분의 n 제곱의 h 제곱이다. 그래서 바닥 상태 에너지는 1일 때니까 8ma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고, 8분의 1로 계산은 0.125가 됐었죠. 0.125 ma 제곱분의 h 제곱이다. 우리가 이제 시도 함수로 어떤 걸 쓸 거냐면, 이 개수 x하고 a-x 플러스 c2의 x제곱 a-x의 제곱, 이걸 우리가 시도 함수로 사용할 건데, 요거 c1과 c2가 이게 이제 변분 변수가 되죠. 자, 이걸 시도 함수로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에너지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0부터 a까지 c1x의 a-x 더하기 c2의 x제곱 a-x의 제곱 스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c1의 x의 a-x 플러스 c2의 x제곱에 a-x제곱 dx. 그 다음에 분자는 0부터 a까지 똑같이 c1의 x의 a-x 플러스 c2의 x제곱 a-x제곱 스타,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인데, 해밀토니안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x제곱분의 d제곱, 그 다음에 c1분의 x의 a-x 플러스 c2의 x제곱의 a-x의 제곱, 그 다음 dx, 이렇게 됐었죠. 자, 요걸 풀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기대값, 시도함수, 변분 변수가 두 개인 요 시도함수를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에너지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분모를 전개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걸 이렇게 놨었죠. 요걸 갖다가 요걸 우리가 이제 F1이라고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우리가 F2라고 놨을 때, 우리가 요 전개를 하면은 전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0부터 A까지 F1 스타, 그죠? F1 dx, 우리가 S1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F1 스타 F2 dx. 이게 사실은 지금 여기 실수함수기 때문에 F1 스타하고 F1하고 같죠. 그 다음에 F2 스타하고 F2가 같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0부터 A, F1, F2, D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건 당연히 0부터 A까지 F2, 이게 서로 반대로 곱하는 거 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S12,
S21 이렇게 네. 잘 정리할게요. 다시 같다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S1, 2 이렇게 놓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0부터 A까지 반대로 곱한 거 F2, F1 이거는 S21이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같겠죠 당연히. 서로 곱하는 게 서로 반대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0부터 A까지 F2 스타 F2 dx를 S22 이렇게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0부터 A까지 요걸 갖다 우리가 요거 전체를 갖다가 해밀토니안 이렇게 놨을 때 우리가 F1 스타 해밀토니안 F1 그죠? dx 이걸 우리가 뭐라고 놨냐면 H11이다 이렇게 놨었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H1 스타 해밀토니안 잘못했다. H1이 아니라 F1이죠. F1 스타 해밀토니안 F2 dx 이걸 우리가 H12 이렇게 놨었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F2 스타 해밀토니안 F1 dx 이걸 우리가 H21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F2 스타 해밀토니안 F2 이게 이제 H22가 되는데 그 양자역학에 사용되는 그 연산자는 모두 다 에르미트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우리가 같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지난 시간에 같다 그죠? 따라서 요식을 정리하면 이제 결국 이렇게 돼요. 요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에너지 기대값 시도함수를 사용했을 때 에너지 기대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C1의 제곱 S11 더하기 2C1 C2 S12 더하기 C2의 제곱 S22 이렇게 되고요. 여기 분자는 C1의 제곱 H11 더하기 2C1 C2 H12 더하기 C2의 제곱 H22가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여기 보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 구하겠지만, 요거, S11, S12, S22, H22, H12, 이건 다, 상수예요, 상수다. 우리가 직접 구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 A가 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0부터 1까지. X. F1, 여기 S11이면 이렇게 되죠. S11이면은 X A-X 곱하기 X A-X dx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0부터 1까지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X제곱 dx 0부터 1까지 A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2AX의 3승 플러스 X의 4승 dx는 3분의 A제곱 X의 3승 빼기 2분의 A의 X의 4승 그죠?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리고 2분의 A 플러스 5분의 1의 X의 5승 이렇게 되고 0부터 1 대입하면은 3분의 A 그죠? 빼기 2분의 A 더하기 5분의 그러니까
A가 1이었으니까 A가 1이었으니까 잠깐 여기 잘못됐죠? A가 여기가 A가 1이니까 다시 써야 되겠네. A가 1이니까 뭐 다시 해도 되는데 다시 하면 여기가 그 x의 1-x, x의 1-x dx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0부터 1까지 x제곱 1-2x 플러스 x제곱 dx는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x의 4승 dx는 0부터 1까지 적분을 이제 하면은 여기가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1 x의 4승 플러스 5분의 1 x의 5승이 되고 x가 이제 0부터 1까지니까 요거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3이 6, 30. 30분의 그죠? 10 빼기 15 더하기 6 해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30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를 지정을 했을 때 A를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얻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H11, H12, H22, S11, S12, S22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고요. 모두 다 숫자로 A가 지정이 된다면 숫자로 나타난다. 이런 거. 따라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C1하고 C2 요것만 우리가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 이 변분 원리에 의하면은 요 에너지 기대값은 항상 참바닥 상태 에너지보다 같거나 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이 이 참바닥 상태 에너지랑 가장 근접한 값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C1과 C2로 각각 미분해 가지고 0이 되는 그 C1과 C2를 찾으면 되는 거죠. 0이 되는 그 값에서 에너지 기대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기대값을 요 에너지 기대값을 이제 C1과 C2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할 텐데 우리가 미분을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분수의 미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었죠. 만약 이런 함수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y는 x의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다. 우리가 보통 이거 이제 미분하라 그러면은 x로 미분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dx분의 dy는 분모를 먼저 제곱하고요. 그죠? 위에 거 하면 미분하고 2x. 그 다음 뒤에 거 그냥 써주고 빼기.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그냥 써주고 분모 미분하면은 1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x제곱분의 2x제곱 마이너스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이제 기울기 0이 되면 우리 찾는 거잖아요. 이게 0이 될 때 x가 얼마냐?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죠. 여기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미분하냐면은 y는 x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걸 갖다 먼저 이항을 하죠. 이렇게 이항을 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yx는 x제곱 플러스 1이다. y도 x에 관한 함수고 x도 당연히 x에 관한 함수니까 양변을 우리가 이제 x로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먼저 여기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y 곱하기 x니까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dx분의 dy, 그죠? 뒤에 거 그냥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그죠? 앞에 거 여기 미분하면 2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y가 뭐였냐면 y는 x분의 x제곱 플러스 1,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죠. 이렇게 돼요. dx분의 dy x 플러스 그 다음에 x의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은 2x다 이렇게 되죠. 이거 이항을 해요. 이항을 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dx분의 dy는 지금 x가 여기 있고 이거는 2x 마이너스 x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다. 그죠? 전개하면 이거 통분해서 하면 통분해 계산하면 x분의 이렇게 되고 2x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거는 얼마가 되냐면은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죠? 여기서 x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결국 dx분의 dy는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요거랑 같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가 0일 때 x를 찾으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분해야 되고 이렇게 미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편의상 이렇게 미분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식을 가서 다시 보면은 앞서 식이 자, 이런 식이었어요. 자, 에너지 기대값. 에너지 기대값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C1의 제곱에 S11 더하기 EC1 C2에 S12 더하기 S12 더하기 그 다음에 C2의 제곱에 S22 그 다음에 C1의 제곱에 H11 더하기 EC1 C2에 H12 더하기 C2의 제곱에 H22다 이랬었죠. 자, 그럼 먼저 C1으로 미분해보자. C1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먼저 이항한다고 그랬죠.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고 가로 열고 C1의 제곱에 S11 더하기 EC1 C2의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S22는 C1의 제곱에 H11 더하기 EC1 C2의 H12 더하기 C2의 제곱에 H22가 되죠. 자, 이것도 C1에 관한 함수고 여기도 C1에 관한 함수니까 이거 미분하면 우리가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라운드 C1에 라운드 ET가 되고, 그죠? 뒤에 거 그냥 써주고 S11 더하기 EC1 C2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S22, 그죠?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은 EC1에 S11 더하기 EC2에 그죠? S12 이렇게 되죠? 여기 미분할 수가 미분은 0이 되죠?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EC1에 H11 더하기 EC2에 H1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거 이항하고 그죠? 이항하면 이렇게 돼요. 이항하고 요것도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자, 먼저 요걸 먼저 이항하면 이렇게 돼요. 자, 라운드 C1에 라운드 ET 그죠? C1의 제곱에 S11 더하기 EC1 C2의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S22는 EC1 H11 더하기 EC2 H12
빼기, 그죠? 빼기 ET, 그 다음에 EC1 S11 더하기 EC2 S12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항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 결국 라운드 C1의 라운드 ET는 결국 C1의 제곱 S11 더하기 EC1 C2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S22.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C1을 묶게 되면 이렇게 돼. C1을 묶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되죠. 자, H11 2로도 묶을 거야. 2. H11 마이너스 ET, 그죠? 그 다음에 S11 C1 이렇게 되죠. 그죠? 이 ET에 C1에 S1 이렇게 되고, 그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E에 H12 마이너스 ET에 S12 C2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0이 되려면은 요거는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위에가 0이 돼야 되죠. 이 위에가 분자가 0이 돼야 된다. 여기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여기가 0이 되려면 이제 자, 우리가 뭐 이게 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이거 2가 없어지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을 얻게 되는데,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자, H11 마이너스 ETS11 더하기, 그죠? 잠깐만요. 여기 가로 열고 C1 더하기 H12 빼기 ET S12 C2는 0이다 이렇게 얻게 되죠.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일반식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식. 자, 이게 이제 C1으로 미분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된 식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C2로 미분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이 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C1의 제곱에 S11 더하기 C1 C2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H22였는데 이걸 다시 이항을 해요. 이항을 한 다음에 그죠? C1의 제곱 S11 더하기 EC1 C2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S22는 C1의 제곱에 H11 더하기 EC1 C2의 H12 더하기 C2의 제곱에 H22다. 양변을 C2로 미분하면 라운드 C2의 라운드 ET 그 다음 뒤에 거 그냥 써주고 C1의 제곱에 S11 더하기 EC1 C2의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S22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냥 써주고 뒤에 거 C2로 미분은 아예 없어지고요. 여기는 EC1 S12 더하기 EC2 S22가 되죠. 이렇게 는 앞에 거 없어지고 EC1 H11 더하기 EC2의 H22가 된다. 다시 요거 이항하고 요거 이항하면은
라운드 C2의 라운드 ET는 결국 C1의 제곱에 S11 더하기 EC1 C2의 S12 더하기 C2의 제곱에 S22가 되고, 여기를 갖다 다시 쓰면은 EC1의 H11 플러스 EC2의 H22 빼기 ET의 가로 열고 EC1 S12 더하기 EC2의 S22 이게 된다 이거죠. 자,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분자가 0이 돼야 되죠.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2를 갖다 다 지우고 나면 남는 식이 C1의 H11 더하기 C2의 H22 빼기 ET C1 S12 더하기 C2 S22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C1과 C2로 정리하면요. C1과 C2를 각각 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H11 여기가 잘못됐죠. 여기가 EC2 여기 H12죠. 여기 2고 그러니까 여기가 H12가 되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되죠. 2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돼. 2 여기가 H12 빼기 ET S12 C1 더하기 H22 빼기 ET S22 C2는 0이다. 그죠? 이걸 우리가 2번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번식하고 그죠? 여기 1번식하고 2번식 이렇게 얻게 됐죠. 이렇게 얻게 됐는데 변수를 보면 변수가 지금 여기 모르는 미지수가 C1하고 C2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H11하고 S1 이런 거 다 아는 값이고요.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다 아는 값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금 ET 값 ET 값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그죠? 안다면 C1과 C2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ET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ET를 모르지만 우리가 이 방정식이 요 두 개의 방정식이 의미 있는 해를 갖기 위해서는 ET가 어떤 특별한 값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연립방정식 이게 일종의 연립방정식인데 이게 연립방정식이죠.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립방정식 푸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다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좀 할 텐데 먼저 이제 연립방정식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런 연립방정식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AX 플러스 BY는 2다. CX 플러스 DY는 F다.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A, B, C, D, E, F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수고 변수는 지금 X하고 Y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 먼저 요식에다가 곱하기 C를 해요. 이렇게 되겠죠. ACX 플러스 BCY는 EC다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식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A를 해요. 그러면 ACX 플러스
ADY는 AF다 이렇게 되겠죠? 빼면 여기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면 BCY 빼기 ADY는 EC 빼기 AF다 이렇게 되겠죠. 그냥 Y로 묶으면 이렇게 돼. Y는 BC-AD는 EC-AF고 결국 Y는 얼마가 되냐면 Y는 BC-AD분의 EC-AF다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립방 정식을 푸는 방법인데, 자, 요걸 갖다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먼저 여기를 보면, 요 연립방 정식을 우리가, 여기 연립방 정식 요거 있잖아요. 연립방 정식. 요거를 우리가, 행렬로 바꿀 수가 있어요. 행렬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행렬로 바꾸면 돼. 어떻게 바꾸면 간단해요. 요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 A, B, C, D. 이 개수를 묶어요. 이렇게. A, B, C, D 묶고, 그죠? 그 다음 변수 X, Y. XY를 여기다 이렇게 놔. X, Y.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EF는 이렇게. E, F. 이렇게 놓죠. 그럼 요거, 우리가 행렬 곱셈해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AX 플러스 BY는 2다. 이렇게 돼요. 요거 행렬 곱셈, 그죠? CX 플러스 DY는 F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연립방 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연립방정, 미지수가 3개고 방정식이 3개인 연립방 정식도 우리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를 보면 짧아 보여?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y를 갖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했잖아요. y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요걸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고 마이너스 여기다 곱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 여기 어떻게 되면 여기가 AD 마이너스 BC가 되고 AF 마이너스 EC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개 같은 거죠.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분모가 y 값의 분모가 AD-BC다. 즉 여기 행렬식으로 썼을 때 이 개수들로 구성된 행렬식이 뭐냐면 A, B, C, D고 이거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 AD-BC 결국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y 값의 분모는 개수들로 구성된 행렬식과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분자를 보면은 분자는 이렇게 돼요. 분자는 지금 행렬식이 요긴데 y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y의 x 여기를 x라고 1번부터 이제 x 여기가 x y 이렇게 놓으면은 y를 여기를 갖다가 요걸 바꿔버려요. EF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A, E, C, F y를 구할 때 y축에 해당되는 행렬을 그죠? 열을 이 값으로 치환을 해버린 다음에 이거의 행렬식을 구하면 A, E, C, F 행렬식 어떻게 돼? AF 마이너스 EC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는 걸 이렇게 Y가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AX 플러스 BY는
2고 cx 플러스 dy는 f다. 우리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요거를 갖다 우리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a, b, c, d, x, y, e,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x는 이제, 자, y부터 할게요. y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로 구성된 행렬식, a, b, c, d. 그죠? 행렬식이고, 그죠? A, B, C, D 이거고 그 다음에 요 Y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F 요걸로 바꿔요. 바꾸면 어떻게 되면 행렬이 A, C, E, F 이렇게 되잖아요. 요걸로 구성된 행렬식 A, E, C, F 이게 Y 값이구나 라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반대로 X 값은 이렇게 보면 되죠. X 값은 똑같이 요 행렬식이고 개수로 구성된 행렬식 구하고 A, B, C, D 그 다음에 여기 X값 이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A, B, C, D였는데 EF로 이걸 갖다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되죠. E, F, B, D 그죠? 요거로 구성된 행렬식 E, B, F, D 이게 이제 Y, X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과 행렬식을 이용해서 그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 그런 걸로 우리가 이걸 우리 크레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크레머스 룰이라고 불러요. 크레머 공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다원 1차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더 복잡한 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2x 플러스 3y 플러스 z는 뭐 4다. 3x 플러스 2y 플러스 5z는 0이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z는 마이너스 3이다. 자, 이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라. 그럼 이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x는 이렇게 개수로 구성된 그죠? 개수로 구성된 행렬의 행렬식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2, 3, 1 3, 2, 5 1, 3, 마이너스 4 이게 되고 그 다음에 x니까 요 x의 행렬을 갖다가 요 4, 0, 3으로 바꾼 거니까 여기가 4, 0, 마이너스 3 3, 2, 3 1, 5, 마이너스 4 이게 x값이고요. y값은 똑같이 2, 3, 1 3, 2, 5 1,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값 여기니까 여기를 갖다 바꾼 거 4, 0, 마이너스 3 나머지 그냥 쓰고 2, 3, 1 1, 5, 마이너스 4 이게 y값이 되는 거죠. z값은 똑같이 2, 3, 1 3, 2, 5 1, 3, 마이너스 4고 여기를 또 z값을 바꾸니까 2, 3, 1 3, 2, 3 4,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우리가 크레머 공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같은 연립방정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 ax 플러스 by는 0이다.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가 0이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 크레머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x는 행렬식 a, b, c, d 이렇게 되고 요 x값, x에 해당될 여기를 갖다가 이걸 바꿔야죠. 어떻게 되면 0, 0, b, d 이렇게 되죠. 또 y는 어떻게 되고요? y도 a, b, c, d 그 다음에
AC 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위에 분자를 갖다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요 분자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거 00이잖아요. 여기 00이잖아요. 따라서 이 분자는 항상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이다. y도 여기도 항상 0이다. 알 수 있죠. 즉 x하고 y는 0 이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요 해는 봐봐요. x가 0이고 y가 0이에요. 그럼 당연히 0이지. x와 0, y 0 당연히 0이죠. a, b, c, d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잖아요. 이게 이런 해를 갖다 우리가 이거 스스로 당연한 해라고 해갖고 자명한 해다 이렇게 불러요. 자명한 해다. 스스로 명확한 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해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해를 말고 그 의미 있는 해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항상 0이 되면은 그죠? 0이 되면은 분자가 항상 0이기 때문에 항상 자명한 해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명한 해 말고 이런 자명한 해 말고 x, y 변수가 모두 미지수가 모두 0인 이런 해 말고 자명하지 않은 해가 존재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 분모가 여기가 이거죠. A, B 개수들로 구성된 행렬식이 0이 돼 버린다면 그죠? 그럼 x가 어떻게 돼? x가 0분의 0이니까 0분의 0은 이건 0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분모의 자체가 0일 수 없잖아. 그죠? 이게 0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개수들로 구성된 그 행렬식이 0이 돼 버리면 이 x는 더 이상 0을 해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y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자명한 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조금 자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자명하지 않은 해에 대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